자, 하겠습니다. 피터스입니다. 피터스는 피터스 U 거버넌스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만든 게 아니고 일단 관료제가 있어 없어. 이 관료제가 전통 모형이에요. 요게 이제 근대 상징이야. 그럼 관료제도 요 앞에 있는 게 뭐가 있으니까 얘가 나온 게 아닐까? 이게 뭐가 돼? 일명 전근대야. 인간의 자의성이 지배하고 신분제가 지배했던 게 전근대거든요. 근데 신분제가 아니라 뭐로 바뀐다? 능력제. 자의성이 아니라 이성이 지배한 조직으로 바뀌어요. 그치? 근데 이것도 100년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 없어? 그럼 이걸 해결하려고 다른 게 나올까 안 나올까?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 나온다? 시장 모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축 모형, 탈 내부 얘가 제일 많이 나와. 탈내부 규제 모형. 맨 마지막에 뭐 나온다? 참여 모형이 나와요. 이게 내가 다른 분들하고 약간 순서 다르다고 그랬지. 이게 나온 이유가 시장이 시장 중심이고 신축과 탈내부는 정부 중심이고 참여는 시민사회 중심이다 보이게 합니다. 됐지? 자, 그럼 어떤 게 나왔다는 건 얘가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물어보는 게 제일 먼저 문제의식이 뭐냐?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계층제 관료제예요. 자, 시장 모형은 뭐가 문제다? 독점이 문제예요. 얘는 뭐가 문제다? 영속성이 문제야. 경직성이야. 경직성이나 영속성이 문제야. 얘는 뭐가 문제다? 너무나 많은 조심해. 민간 규제가 아니라 내부 규제예요. 내부 규제라는 게 공무원 돼봐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법에 다 정해져 안 정해져. 규칙과 절차가 너무 많아 지금. 그러다 보니 재량이 없다는 거야 이게. 맨 마지막에 얘 뭐가 문제다? 계층제가 존재하니까 참여가 안 되는 거야. 두 문자가 시신탈참 독경 4개예요. 그렇지? 독점이 문제다. 경직성이 문제다. 너무나 많은 내부 규제가 문제다. 맨 마지막에 계층제가 문제다. 그럼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결하려고 첫 번째 뭐가 나와? 구조개혁이 나와. 자, 해볼까? 구조는 뭐죠? 시장은 분권으로 개혁해요. 그렇지? 신축은 뭐로 개혁한다? 가상조직이야. 얘는 없어요. 그렇지? 없고 얘가 뭘 한다? 평면 조직으로 계층제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분가무평이야. 없을 무해가지고. 그래서 시신탈참 독경 4개 분가무평이에요. 구조개혁이야. 근데 뭘 해야 돼? 그 다음에 관리개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관리개혁을 해야 되고 정책을 개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념 기준 나와 안 나와? 나올 거고 법. 조직, 인사재무, 정책, 행정이념, 맨 마지막에 오류, 수정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개혁하다 보니 행정학 개혁이에요. 됐지? 그래서 다시 일단 뭐에 애원하이 돼? 시신탈참 애원하이 되고 뭐 한다? 내려갈게요. 문제의식, 구조개혁, 관리개혁, 정책개혁, 그 다음에 행정이념, 이념 기준, 맨 마지막 오류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요게 이제 이걸 갖고 표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 표는 되게 중요한 표고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 중요합니다. 갑니다. 자, 참여 모형. 자, 계층제 관료제 뭐가 문제다? 계층이 존재하니까 뭐가 안 돼? 참여가 안 돼요. 계층이 있다는 건 윗사람 말이 맞다는 거야. 지시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시민 참여도 안 되고 하급자 참여도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계층을 없애봐. 그럼 평면 조직 만들어지겠지. 지금 참여하기 쉬워져 안 쉬워져? 쉬워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여는 하급자 참여도 있지만 민간 참여도 있어요. 갈게요. 1번. 자, 맞지? 1번. 옳은 거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참여 모형은 뭐가 문제다? 기존 관료제가 너무나 많은 계층제가 문제란 말이야. 계층제 없애봐. 그러면 고위층과 최하위층 간의 계층이 줄었잖아 지금. 그럼 참여가 좀 쉬워져 안 쉬워져? 쉬워지겠지. 답은 1번입니다. 2번 뭐가 틀렸죠? 유연이 뭐다? 이게 신축 모형이에요. 그래서 신축 모형을 다른 말로 유연 모형이라고 그래요. 탈내부 규제 모형을 다른 말로 저통제 모형이라고 그래요. 행정학에서는. 자, 유연 모형. 자, 이건 뭘까? 말 그대로 경직성 주지 말고 유연성 있게 가상구조라든지 실험이라든지 임시관리 같은 것들. 근데 이렇게 자꾸 변하니까 몰입감이 좋아져 떨어져? 떨어집니다. 자꾸 변하니까요. 2번이야 지금. 그래서 정책의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건 참 좋은데 이러다 보면 맨날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다 보니까 뭐가 떨렸다? 몰입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 이론의 문제점입니다.
그렇지? 여러분도 어때? 일하는데 맨날 바뀌어봐. 그럼 탄력성계 일어날 수 있겠지만 매번 바뀌다 보니까 몰입도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 얘기다. 세 번째입니다. 시장 모형은 보다시피 분권이에요. 반면에 3번 누구죠? 봐봐. 탈레부 규제 모형은 좋아. 요 윗사람이 정지도자야. 이 사람이 규정과 절차를 만드는데 만들지 말고 차라리 누구한테 밑에 애들한테 재량을 주라는 거야. 그럼 재량 줘버리면 얘가 창의성 있는 기업가 정신이에요. 기업가 정신 발휘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래 버리면 윗사람 센 거야, 아랫사람 센 거야? 아랫사람 세잖아 지금. 이러다 보니까 3번처럼 정치 지도자의 권력은 약화되고 요 기업과 정부 관료들이 세진다는 거잖아. 이건 누구 모형이다? 시장 모형이 아니라 탈레부 규제 모형이에요. 됐지? 탈레부 규제 모형은 공무원들이 되게 일을 잘한다는 거야. 얘가 일 못한 이유가 뭘까? 너무나 많은 규정과 절차 때문에 일 못하니까 규정 절차 없애버리고 차라리 뭐요? 재량 주라는 거야. 재량 좀 이 사람들이 창의성 발휘해가지고 공익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설사 가능하더라도 뭐가 문제일까? 민주성이 문제예요. 민주성. 왜? 우리가 뽑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갑니다. 자, 그래서 시장 모형은 이건 틀려서 시장 모형이 아니라 뭐다? 탈레부 규제 모형이에요. 요번에 300제는 문제 난이도가 좀 있어요. 있는 거 위주로만 갖고 왔어요. 저번에 600제는 그냥 기본 유형이고 요건 좀 난이도가 있어. 그다음 맨 마지막에 이제 500개 남았는데 500개는 그냥 다시 섞어 가지고 이제 그냥 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 응용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중간중간 법령 나갈 거니까 다 할 거야. 그거 걱정하지 마요. 지금 길게 나갈 거니까. 어떤 표정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데 커트라인이 높아서 못하니까 이게 70대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 그냥 큰 거만 봐. 학자 보지 말고 법령 보지 말고 그냥 신공관리론 큰 것들 있잖아. 그거 보면 돼. 근데 그게 봐도 못 붙잖아 지금. 최소 90은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명함이 될 거 아니야. 표정들이 나는 그러면 이거 있어. 국영사 합쳐서 95 3개 이상 안 틀린다. 3개 이상 안 틀린다. 그럼 행자 70만 맞으면 돼. 어떻게 할래? 행자 90 맞고 나머지 할래요? 아니면 국영사 95점씩 맞고 행자 70 맞을래? 네 선택해봐. 전략적으로. 뭐가 더 쉬워 보이는지. 됐지? 이게 더 낫지? 이게 더 나아. 난 영어 좀 잘하는데 한데 영어 95는 변수가 많아. 그날 컨디션도 있고 문제 난이도도 있고 문제 길이도 있고요. 많습니다. 변수가. 올해 새로운 또 들어왔어. 국가 국어가 비문하고 10문제 들어온다는 건 시간 싸움이 들어왔어요. 그렇지? 여태까지 10문제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여유롭게 풀었지만 아마 국어는 안 될걸요. 이제는 10분 남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질걸. 1번 일단 안 되네. 또 읽고 앉았고 또 읽고 하다 3분 가 그냥 합니다. 그렇게 돼요. 해봐봐 나중에. 그런 게 초창기니까 변수가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신 분들은 이게 난이도가 높은지 낮은지도 몰라. 일단 냈다가 그 다음에 조정해 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몰라. 그래서 아주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아주 거지같이 나올 수도 있고 막 그 둘 중에 하나 그게. 아마 중간은 안 될 겁니다. 그거는. 자, 답은 몇 번이다 그래서 3번입니다. 피터 아저씨. 탈레부 규제 이거 조심해. 탈규제 모형은 민간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아니야. 공무원들에 대해 재량 주란 소리예요. 이 말은 무슨 말? 공무원이 능력 있고 재량만 있으면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 맞아 안 맞아? 맞다는 가정이에요. 밑에 가봐. 정부 역할,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관료들이에요. 관료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수록 공익 추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틀렸죠? 옳은 거니까 몇 번이 옳다? 1번이 맞습니다. 1번이. 이 문제가 아마 처음으로 피터스 모형을 좀 비판한 모형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태까지 특징만 물어봤지 평가 안 물어봤거든 지금. 이런 문제도 어려워. 왜 어렵다고? 그냥 내용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평가를 물어보잖아 지금. 이러니까 한 번 더 간 거야. 지금 내용도 알아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니까 지금. 30번입니다. 데나르트가 신공공 서비스론이야. 라이벌이 누구다? 신공공 관리론 또는 관료제론. 됐지? 자, 봐. 요 앞에가 신공공 관리론이에요. 이 친구 뭐라고 그래? 결정과 집행을 분리해. 분리한 다음에 방향을 누가 잡아? 정부가 잡아요. 생각해봐. 주인은 정부야 아니면 시민들이야?
시민들이잖아. 왜 네가 방향을 잡아? 너의 역할은 방향 잡는 게 아니고 이런 시민이 모여야 돼, 안 모여야 돼? 모여가지고 담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누구 역할이다? 정부 역할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서비스론입니다. 됐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이야. 난 뭘 해야 돼? 요 소유주 주인들이 모여서 담론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나는 봉사자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주인들이야. 주인들이니까 여기 공적 문제에 당연히 참여해야 돼, 안 해야 돼? 참여해야 돼. 이건 여러분의 권리이자 의무예요. 이게 신공 서비스론이야. 그러니까 얘는 자유주의보다는 약간 공동체주의에 가까워요. 그래서 얘가 누가 더 담론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가겠습니다. 1번 틀렸네요. 시민이 주인들이야. 시민이 아니라 고객이다. 신공공 관리론이에요. 틀렸어. 얘는 고객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심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정부 역할이 뭐라고? 공유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봉사 강조한다. 유거번은 똑같아 지금. 다만 이 유거번스는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없었는데 이 친구는 뭐가 들어온다? 담론이 들어와서 방안을 제시해요. 근데 담론이란 방안은 제시했지만 그게 쉬워 어려워? 어렵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은 없다고 그래요. 다시 할게 조심하자. 유거버넌스는 공무원들이 방향을 같이 잡게 도와주란 말을 해요. 근데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처방안이 없어요. 얘는 뭘 제시한다? 담론을 제시해. 담론을. 내가 합니다. 뭐가 틀렸다? 기억은 다 맞았는데 고객과 시민 바꿔줘야 돼요. 고객이 신공공 관리론, 시민이 유거버넌스나 신공공 서비스론이야.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자, 여러분. 관료제는 무슨 합리성이다? 옛날 관료제는 되게 개괄적 합리성이라. 개괄적. 얘는 무슨 합리성? 경제 합리성이나 기술 합리성이라고 그래. 이 친구는 다 있어야 돼. 경제, 기술, 사회, 정치 다 있어야 돼. 이거 무슨 합리성이라고 그래? 전략적 합리성이라고 그래요. 됐지? 그래서 MPM 신공관리론이 주로 경제 합리성이라면은 이 친구 경제가 아니라 뭐다? 정치, 사회 다 포함된 전략적 합리성이라고 그래요. 2번 맞았죠? 아, 틀렸구나. 기술 합리성과 경제 합리성이 누구다? 신공관리론. 관료제는 개괄 합리성이라고 그래요. 관료제는 개괄적 합리성. 얘는 기술 합리성이 효과성이야. 경제 합리성은 되게 능률성 쪽이고요. 됐지? 얘는 목표 달성도 쪽이고 얘는 되게 비용이 들어와요. 기술적이다. 경제적이다. 자, 그 다음에 틀렸죠? 그래서 기술 경제 합리성은 신공관리론. 전략 합리성이 신공공 서비스론. 틀렸어. 두 번째. 자, 조심해야 돼. 다양성이 들어와야 돼. 민주주의론. 조심할게. 실증주의론인데 이거 할 때 어디로 들어가야 돼? 공익으로 들어가야 돼. 자, 공익 기억나? 처음에 뭐였죠? 공익 과정설. 자, 이미 존재하는 거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만들어가니까 경험적이고 실증적이야. 얘가 문제가 있으니까 누가 들어온다? 공익 실체설이 들어와요. 실체설은 이미 존재해요. 뭐라고 그래? 선험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담론이론인데 담론이론도 과정설이야. 왜? 만들어가는 합의 과정이니까. 근데 얘는 다수결이라면 얘는 주로 합의 담론 과정이야. 그럼 얘도 이미 존재하는 거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만들어가니까 공익은 실증적이에요.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실증이라는 게 뭐 객관 답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미 존재한 공익인 게 아니라 우리가 합의해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경험적이다. 실증적이라고 그래요. 됐지?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맞는 말입니다. 정말 주관 철학들이야. 해석학이라든지 비판 철학이라든지 여기 빠진 게 신공공 신행정학. 미안해. 신행정학이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또 인본주의라든지 이런 게 좀 일로 들어옵니다. 됐지? 누가 들어가면 안 돼? 여기 앞에 있는 그것이 공공 선택론이 들어가면 안 돼요. 됐지? 얘만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공공 선택론은 누구 근거다? MPM의 근거였고 얘는 그게 아니라 다양성 이론들. 자, 그래서 민주주의 이론, 실증주의 이론도 역시 경험적이에요. 경험적이고 해석학 비판 철학은 주관적이고 포스트 모더니즘, 뭐 신행정론, 고객 참여 강조하는 것들 전부 들어가다 보니 이론적 근거가 다양하다고 그래요. 됐지? 그래서 요 앞에 있는 MPM이 주로 경제학 근거라면은 얘는 경제학 말고 다른 다양한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할 게 실증주의예요. 맨날 물어보는 게 실증주의 물어봐요. 왜 얘가 들어왔나?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논리, 실증주의 떠올라서 그래. 그게 아니야 지금.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니까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거야 지금. 자, 밑에 있습니다. 자, 밑에 있죠. 책임도 다면성이. 자, 질문. 관료제는 뭐에 책임지죠? 주로 법이나 상사한테 책임져요. MPM은 뭘 책임져? 결과 책임이야. 얘는 법도 아니고 법도 있고 결과도 있어야 돼요. 다 있다 보니 다면적이라고 그래서 다시 전통적 관료제가 법이라든지 계층 책임이라면은 MPM은 주로 성과 책임이요. 산출 같은 거. 이 친구는 다면적이라고 그래요. 밑에 있죠. 그래서 요건 맞았네요. 자, 1번 틀렸어. 기어 니은 틀렸고 디귿은 맞았죠. 리을도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디귿과 리을이에요. 아, 또 있네. 디귿 리을이 없네. 아, 미음도 있나 보다. 맞나 보다. 4번인가 보다. 자, 관료제가 뭐다? 동기유발이 보수, 편익, 신분보장이야. 그치? 보수와 편익, 신분보장은 전통 관료제. MPM은 기업가 정신이야. 이 친구는 사회봉사 욕구예요. 공익에 봉사하는 욕구. 다시 전통적 관료제의 동기유발이 뭐다? 보수, 신분보장, 편익이야. 두 번째가 MPM의 동기유발이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다음 이 친구는 동기유발이 뭐다? 사회봉사 욕구야. 맞죠? 보수와 편익,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사회봉사나 사회기여한 욕구 맞습니다. 미음도 맞았네요. 잘 나옵니다. 그치? 머릿속에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관료제 모형, MPM 모형, MPS 모형 해가지고 세 가지로 좀 잡아봐 이렇게. 자, 공공가치론 요게 이제 새로 나왔죠.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거 뭐냐면 자, 행정학이 원래 어디 안에 있었어요? 정치학 안에 행정이 있었어요. 됐지?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떨어지면서 정치와 행정이 분리돼요. 우리는 only 뭐만 한다? 집행만 한다. 능률성만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한다? 결정도 해버려요. 정치 몇 원론이야? 이론론이 돼요. 그럼 이론론이 돼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행정학이 정치학과 구별이 안 돼요. 한마디로 뭐다? 정체성의 위기라고 그래요. 그치? 여러분이 결정을 한단 말이야. 그럼 결정을 원래 누가 해야 돼? 주인들이 해야 돼요. 또는 주인의 대표성 있는 정치가들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대표성이 없잖아 지금. 그잖아? 대표성이 없는 전문가들인데 현실적으로 뭐라고 있어 지금?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결정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근거가 처음에 뭐였어? 윤리였어요. 이런 전문성이었어. 근데 공무원 실패가 바로 정부 실패가 부패 문제야. 작게는 여러분도 사익을 추구하는 부패할 수 있는 사람이 증명됐단 말이야. 그럼 뭐 이건 윤리 문제 갖고 안 되잖아 지금. 그럼 윤리 말고 다른 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게 바로 뭐가 들어온다? 얘가 들어와요. 자, 무슨 말이야? 네가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담론이 있어야 돼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야 돼요. 봐봐. 공무원이야. 이분이 결정했어. 근데 선거로 들어온 공무원이 아니라 시험 받으러 온 공무원이야. 근데 얘가 그냥 결정해버려 뭐가 문제다? 민주성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결정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담론 통해서 합의해 준 거예요. 자, 그럼 이 결정은 민주성이 있어 없어? 있잖아 지금. 담론이 들어와요. 이걸 통해서 먼저 정당성을 확보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 합의된 뭘 만들어? 가치를 끄집어내요. 정책을 만들어요. 그리고 뭘 해야 돼? 맨 마지막 이걸 실행할 수도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정당성 확보하고 이걸 통한 가치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집행 능력이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공적 가치론이야. 이게 맞다면 행정의 공무원도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나 옛날부터 왕정이나 국가 중심이다 보니까 국가가 뭘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뭐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요. 근데 미국 애들은 안 그래요. 왜 네가 정하는데 내 삶인데, 그치? 내가 정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못하니까 네가 하긴 하는데, 그럼 근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치? 근거는 여태까지 뭐냐면 얘가 잘한다는 가정 속에 맡겼던 거야. 근데 못하잖아 지금. 다른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이런 이론들입니다. 행정학이라든지 관료가 존재한 이유들이야. 뭘 해야 된다? 담론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해라. 이걸 가지고 공적 가치를 끄집어내라. 그리고 뭘 해라? 운영 능력을 갖춰라. 그러면 여러분이 존재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됐지?
어때? 행정학 이론이 이래도 그게 쓸데없는 이론인가? 좀 앞서가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될까? 공무원들이 뭐 할까? 대통령이 뭐 할까? 야, 이거 너 나라 아니거든. 성렬이 형. 네 거 아니거든, 병신아. 이거 우리 거거든.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제발 목소리 들어. 국민 거잖아. 너 선거를 뽑혔지, 이 새끼야. 네가 몇 년 할 건데 그걸 가지고 뭐 평생 할 거야? 하도 정조도 안 그랬어, 임마. 평생 하는 정조도. 들었단 말이야. 듣는 척이라 좀 해봐봐. 그치? 그리고 동의 구해 좀. 너를 지지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동의해준단 말이야. 그리고 뭘 만들어. 누가 뭐라고 그래. 네 맘대로 하니까 욕먹는 거지 지금. 그리고 그럼 잘하든가 제길. 그치? 네가 개혁해서 의료도 잘하고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이제 안 되잖아 지금. 안 되니까 좀 동의 구해가지고 협의 좀 구하고. 술만 먹지 말고 새끼야. 나하고 좀 먹어봐. 됐지? 얘기 좀 한번 해보자 좀. 이 말했다 군대 있을 때 많이 맞았어요. 됐지? 원래 군대 3주차 가면 그 대화장을 더 안 줘. 그치? 가니까 얘가 병장이더라고. 근데 나이가 동갑이더라고 이 새끼가. 조교였거든. 근데 야자 타임 시간이 왔어. 그래? 야자 타임이잖아. 놀러 와봐. 여자애들아. 너 이 새끼 왜 그러냐 자꾸. 그러니까 얘가 이제 쫄았어 이제. 그게 아니고 알고 이병이었어. 가라 병장이었어 이 새끼.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막내라서 이거 안 하면 내가 혼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네가 좀 이해해라 그러더라고. 그래? 그럼 내가 잘해줄게. 잘해줬어. 그다음에 난 훈련병이고 이런 그였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 지금. 근데 이렇게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애들이 날 좋아했어요. 동기들이 저 새끼 이제 끝내준다 해가지고. 아니 조교한테 가서 너 일로 와봐. 짝다리 짚고 앉아가지고 병인데. 야 엄마 그래도 그게 안 되지 새끼야. 동갑이 야 새끼. 그때만 해도 군대하고 사고 나는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되는 짓 한 거 지금. 얘가 막 변명하는 거야 이제. 난 병장도 아니고 사실 뭐도 아닌데 어쩌죠 해가지고. 내가 또 미안하더라고. 얘도 가면 밤에 갈고 다니잖아. 미안해 나 그거 몰랐어 하고 잘해줄게. 감수훈련하고 이제 서로.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쓸데없는 소리 했는데 요 얘기야 지금. 그렇죠? 제발 좀 모여갖고 담론도 하고 합의 가치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실행 능력도 있어야 돼. 갑니다. 1번. 자, 행정학에 뭐가 문제다? 공무원이 정책을 하면은 정당성, 정체성 위기 나와 안 나와? 그 얘기가 1번입니다. 행정의 정당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 맞아요. 이 전략 삼각형이 뭐라고? 첫 번째가 담론 통한 합의 과정. 그 다음 공유 가치 형성. 맨 마지막에 운영 능력이에요. 세 가지야. 담론이 들어와요. 담론 통한 합의 과정. 정당성 확보. 두 번째가 공유 가치 형성. 맨 마지막이 뭐다? 실행 능력, 운영 능력이에요. 됐지? 갈게. 맞고요. 자, 3번 틀렸죠? 역시 이 이론도 누구의 반대 명제다? 전통적인 관료제나 MPM에 대한 반대 명제이기 때문에 답은 쉬웠어요. 답이 3번입니다. 자, 여러분이 결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결정하니까 공적 가치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뭘 해? 담론을 통해서 먼저 정당성을 확보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적 가치 형성하잖아. 그래서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담론 통한 정당성의 확보. 이걸 통한 공적 가치의 형성. 그리고 맨 마지막 뭐가 있어야 돼? 실행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어 아저씨입니다. 올해 또 나왔어 이게. 무어는 공적 가치 형성론이고 보증은 공적 가치 실패론이에요. 됐지? 요 제목 바꿔놨잖아. 제목을. 올해 또 나왔습니다. 내년에도 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뭐야 이거? 너찌겠지, 그치? 너찌 이론. 이건 뭐냐면 이거 사실 어디다 둘까 참 애매해요. 이거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도구론에 있어야 돼요. 도구론에 저 수단론에 정책학에. 옛날에 우리 기억나? 정부가 시장이 실패했어. 그럼 정부 개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공적 공급 직접 하겠다는 거야. 두 번째가 규제야. 두 번째가 보조금인데 세 번째가 이 규제가 뭐다? 강제적이에요. 이 보조금 뭐다? 유인적이. 한마디로 뭐다? 규제하든 돈으로 민간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야. 돈도 아니고 규제도 아니야. 한마디로 선택권을 줘요. 선택권 주고 네가 자발적으로 바람직한 걸 선택하게 만드는 게 뭐다? 너찌라고 그래요. 다시 포인트가 뭐라고? 강제하지도 않는다. 돈을 주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네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러 선택권을 주고 이 중에 바람직한 걸 스스로 골라갈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게 뭐다? 너치예요. 너치. 이거 나왔을 때 이 너치가 나왔고 도구론이고요. 반대말은 강제력도 아니고 공리적 권력도 아니야.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다음에 요 반대가 뭐다? 요 앞에는 신고전파야. 일명 합리 모형이야. 합리 모형인데 합리 모형이 아니라 뭐다? 만종 모형 제한 합리성이에요. 합리가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이야. 자, 봐. 얘는 뭐냐면 어떤 게 실패했죠? 실패한 건 주로 뭐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예요. 다시. 모든 사람이 이 점을 찾아가지 못한 이유는 전부 다 합리적인데 왜 이 점 못 찾아갔을까?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요 제도의 문제야. 이 제도 실패가 무슨 실패다? 시장 실패야. 얘가 실패하니까 누가 개입한다?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정부 개입한 거야. 얘는 안 그래요. 이런 외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능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외부 실패가 아니라 내부 실패예요. 행동 경제학이라고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제도 아무리 개선해봤자 의미 없어요. 왜?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뭐 제도에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제도 개혁이 아니라 그러면 네가 알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알게 하든지 아니면 너의 잘못된 걸 오히려 이용해서 바람직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더랬어. 여러분 인지 오류가 있어 없어? 이 인지 오류를 학습을 통해서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이런 인지 오류가 계속 나온단 말이야. 이걸 이용해서 자발적으로 바람직하게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볼게. 지금 지구 온난화라 뭐 있을까 또? 이런 게 막 있어요. 됐지?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이거 맨날 해봤자 혹시 애껴요? 잘 안 하잖아 지금. 그러지 말고 뭐 쓸 때마다 뭐 지구를 까맣게 보이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자꾸 시각을 보여주는 거야. 담배 가시면 이상 그림들 있어 없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안 피게 만드는 거죠. 나는 있잖아. 그 사람들 그 그림 나 잘못돼도 혐오 그림인데 그 그림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이거 했을 때 내 애가 울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 거야. 나는 아파서 죽어도 상관없는데 내 애가 그런 건 좀 그렇잖아. 그럼 나도 안 피려고 좀 노력하지 않을까? 뭐 애가 없는 자 당신들이 문제야 이제? 그럼 어떻게 할까? 그렇지? 아니면 뭐 애인이 떠나간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안 피게 만들면 어떨까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픈 모습 보여줘봤자 별 의미 없을 것 같고 다른 걸 보지면 어떨까? 그러면 여러분 고치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 고치게 만든 거야.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죠. 그러지 말고 사람 뭘 맞추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변기에다 파리 그려놓는 거야. 그럼 너의 그 오류 가지고 계속 바람직하게 만들잖아 지금.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다. 다시. 여긴 뭐가 문제다? 인간은 완벽해요.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야. 너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들의 행동이 나한테 문제를 주는 거야. 외부 효과 문제예요. 됐지? 얘는 안 그래요.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능력이 모자라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능력의 부족이에요. 그럼 이걸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걸 해결해야 되겠지. 어떻게 해결한다? 기존의 오류를 고친다든지 아니면 이걸 오류 이용해서 오히려 바람직하게 행동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바로 뭐다? 너치예요. 다시 마무리할게요. 내가 라이벌 알면 안다. 러치 책이 한 권이야 이게. 다 하려고 읽지 말고 사서 보지 말고 보고 싶으면 내가 줄게. 그 봐봐 나중에. 하지 마. 책이 한 권이잖아 그거. 그걸 보자는 게 아니라 누가 라이벌이다? 강제도 아니다. 공리도 아니다. 그렇지? 두 번째 얘는 합리 모형이 아니라 만종 모형이에요. 완벽한 합리성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이야. 시장이 실패한 건 제도의 문제나 타인의 행동의 외부 효과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내 능력이 모자르고 나 내부 문제입니다. 이러니까 내가 설사 능력이 모자더라도 바람직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해줘야 돼, 안 해야 돼? 여러 대안 준 다음에 골라 쓰게 한다겠다는 얘기에 갑니다. 자, 이걸 뭐라고? 선택 설계라고. 선택 설계 반대말이 뭘까? 강제나 공리예요. 강제도 아니고 공리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선택 설계. 됐지? 내려갑니다. 자, 분명히 개입한 건 맞아 안 맞아? 맞지만 선택은 누가 한다? 네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라고 그래요. 디폴트 옵션이 여러분이 있잖아. 그 투자할 때 네가 선택을 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1,000만 원 투자할 거야. 어떻게 구성하실래? 주식 몇 프로 하고 금은 몇 프로 할래요? 채권 몇 프로 할래? 네가 골라봐. 됐지?
이게 디폴트 옵션인데 선택한 게 이렇게 해갖고 네가 바람직하게 만들겠다는 건 두 가지가 있다. 요 인지 편향을 좋게 고치든 아니면 이런 인지 편향을 이용해서 바람직하게 행동하게 만들 겁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됐지? 너찌론. 근데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너찌가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기존의 방식이 뭐였다? 주로 규제 아니면 돈이었어요. 근데 규제 아니고 돈도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됐지? 여기까지입니다. 너찌론. 여러분 이거 어떨까요? 바다 물고기 잡을 때도 그물로 잡을 때하고 그물 안 쓰고 다른 걸로 잡았을 때 바다 오염이 좀 달라져 안 달라져? 그럼 그거를 좀 홍보해 갖고 그물 잡은 거는 좀 가격을 싸게 대량 잡았으니까 다르게 잡았을 때는 좀 더 비싸게 산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그물 잡는 것보다는 열로 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아무 생각 없어? 뭐 그럴 수 있겠지. 별로 관심이 없구나. 넘어갈게요. 그래? 그러면 나는 짠 거 먹을래 하면서 그거 할 수 있겠다. 그지? 그 많이 나오잖아. 요새 뭐 닭의 인권 해가지고 닭을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막 애가 가격 다르고 막 그러는데 너무 한 거는 안 좋으니까 이게. 닭은 인권이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는 거지? 네. 자, 답은 너찌론이고 답은 다 맞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에요. 그래서 다시 라이벌 누구다? 라이벌이 강제력이나 공리력이에요. 그다음에 합리 모형과 달라요. 인간이 완벽하니까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예요. 또는 타인들의 문제야. 얘는 근데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내부 문제란 말이야. 갈게. 혼돈 이론입니다. 라이벌 누구다? 뉴턴 물리학이야. 옛날은요. 어떤 원인이 있어. 얘가 바로 단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요. 거꾸로 결과로 거꾸로 가면 뭐가 돼? 원인이 돼요. 연결돼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게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약간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 나오겠지. 자, 그럼 해결책이 뭘까? 혼돈 이론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정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왜?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된다면 미리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얘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정하면 안 돼요. 한마디 누가 틀렸다는 거야? 관료제가 틀렸다는 소리예요. 탈관료제 모형이야. 이러니까 미리 정하지 말고 자기 조직화야. 됐지? 그 다음에 이따 보겠지만 공진화 개념이 등장할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왜 예측이 안 될까요? 얘는 예측이 돼. 근데 예측이 됐단 말이야. 왜 지금 예측이 안 될까? 첫 번째 왜 예측이 안 되고 뭐야? 초기 민감성이에요. 어떤 의미일까? 처음에 약간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또는 나비 효과라고 그래요. 자, 이거 두 가지만 해도 왜 혼돈이 나온다고? 왜 예측이 안 된다고? 작은 변화에 크게 차이가 나와요. 초기 민감성이나 나비 효과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안 되는데 미리 정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정하지 말라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럼 예측이 안 돼 미리 정하지 않아도 지가 스스로 뭘 찾아가? 질서를 찾아갈 건데 그 찾아가는 방식이 뭐다? 자기조직화와 공진화예요. 이거 물어볼 겁니다. 다시 뭐가 나온다 시험에? 일단 이 친구는 누가 라이벌이다? 관료제가 라이벌이에요. 미리 정하지 말란 소리예요. 됐지? 왜 미리 정할 수 없을까? 예측이 안 되니까. 예측이 안 돼요. 그럼 예측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초기 민감성과 나비 효과야. 근데 미리 정하지 않아도 뭐가 된다? 스스로 질서를 찾아가면 그 찾아간 방식이 뭐다? 자기 조직과 일명 학습 조직이에요. 지가 해가면서 좋게 만들어갈 겁니다. 됐지?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나왔을 때 라이벌이 뭐다? 관료제를 비교 한번 해보시고 불확실해요. 질서가 잘 안 보여요. 있긴 있는데 불규칙해요. 그러니까 미리 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혼돈 이론. 자, 첫 번째 뭘 설명한다고? 왜 이런 불규칙성이 나오는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불규칙성 나온 이유가 뭐라고? 이 나비 효과와 초기 민감성이야. 그러면 이런 불규칙한데 스스로 질서를 찾을 수 있어 없어? 그 방법이 뭐다? 관료제가 아니라 자기조직화나 공진화. 공진화 같이 변한다는 거 이게. 자, 혼돈 이론 가보세요. 안정적으로 보이는 어떤 상태가 있었는데 뭐가 된다? 엄청나게 불규칙해요. 근데 거기는 분명 질서는 있어요. 근데 질서가 규칙이 아니라 불규칙하다는 거야. 그리고 되게 많아요. 하나 더 할게요. 이 혼돈 이론은 체제 이론과 비교돼요. 체제 이론은 다른 말로 균형 이론이야. 이 균형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균형 깨졌을 때 원상 복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이 친구는 안 그래. 균형 이론이 아니라 불균형 이론이에요. 오히려 균형 깼을 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돼요. 됐지? 그래서 다시 얘가 주로 부정 엔트로피야. 균형으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야. 얘는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야. 오히려 깨버리는, 깼을 때 뭐가 만들어져? 새로운 가능성이 만들어질 거니까요. 그래서 조심할 게 뭐다? 혼돈이 나쁜 게 아니라 뭐다?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가능성. 갈게요. 자, 그냥 안타깝게 우리 역사 봐보세요. 가장 혼란기 때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죽고 그 다음 제일 번성해요. 이게 문제야,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아마 그 전쟁 끝난 다음에 의학도 그랬고 기술도 발달했고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또 그걸로 계속 가야 되는데 병신 좀 싸우다가 또 왕창 죽고 또 번성하다가 왕창 죽고 이러고 있어 지금. 우리는 그 중간 낀 것 같아. 이 평화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 됐지? 걱정이긴 해. 그래서 난 딸이 하나 있단 말이야. 걔도 평화하게 살아야 될 텐데 걱정이잖아 지금. 그런 의미에서 절대임이 하나 필요한 건 해요. 미국 같은 놈이 좀 하나 있었으면 그래 아무도 안 덤빌 거니까. 저 무너졌을 때도 서로 싸울 거 아니야 또. 지잘났다고 해가지고. 원래 학교 때 짱 하나 있으면 아무도 안 싸워. 그게 없을 때 막 지들끼리 싸우고 앉았지. 그런 건 있어. 아, 이러니까 갑자기 또 친미주의가 됐네. 그건 아니었고요 그냥. 아, 인간이 도덕적으로 얘기해서 평화는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이게.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답니다. 그래서 1번가 맞죠? 혼돈이론 가보세요. 안정적 상태가 엄청 혼돈으로 바뀌었어요. 왜 혼돈 바뀌었다고? 초기 민감성하고 나비 효과 때문에. 그러다가 뭐가 돼? 질서가 나와요. 뭐 때문에? 자기조직화와 공진화 때문에 질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질서가 규칙이 아니라 불규칙해요. 예측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니은 가보세요. 혼돈 봐보세요. 약간의 차이 때문에 크게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는 2번처럼 혼돈 스스로 불규칙하게 변할 뿐만 아니라 약간의 차이 때문에 크게 달라진단다. 이게 초기 민감성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누구의 반대 명제다? 관료제라든지 유톤 물리학에 대한 반대명. 단선이 아니라 다양하다는 거야 지금. 틀렸죠? 유톤 이론에 대한 반대 명제입니다. 그럼 우리 유톤 이론 알아야 돼? 몰라 나 잘. 이제 사고가 떨어지는 것밖에 몰라 나는. 딴 거 물어보지 마. 자, 내려갑니다. 조심해. 이 혼돈 속에서 뭘 찾아간다? 질서 찾아간 이유가 뭐라고? 자기조직화와 공진 나왔잖아 지금. 이거 기출 문제입니다 이게. 아마 공진화라는 단어가 국회직이네.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공진화 설명드렸지. 자, 봐. 저번에 한번 봐봐요. 새가 있고 나방이 있어요. 나방엔 잘 보이는 나방이 있고 약간 안 보이는 나방이 있어. 그럼 누가 잘 죽었을까? 잘 보이는 다 죽었겠죠. 그럼 균형 깨졌어 안 깨졌어? 그럼 그 다음이야. 그 다음이 중요해. 근데 이 새에도 모든 걸 잘 잡아먹은 새가 있고 잘 못 잡은 새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다 살았어. 왜? 잘 보이는 나방이 많았으니까. 근데 없어졌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새도 자동 안 보이는 못 잡는 애 도태될까 안 될까? 도태되게 지금 가만 놔둬도 새와 나방 다시 균형이 돼야 안 돼? 이게 질서 잡아. 이게 공진화예요. 됐지? 가만 놔둬도 질서를 잡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혼돈이론 가보세요. 질서 찾아가는 과정은 자기조직화와 공진화다. 다시 이거 중요해. 다시 이거 처음 나왔으니까 이런 게 한 번 나오면은 한 5년쯤 있다가 내려와요. 지금 21년도 나왔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혼돈이 뭐라고? 무질서야. 질서가 있긴 있지만 그 질서가 규칙 불규칙하고 예측이 안 돼요. 됐지? 이러니까 미리 정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은 관료제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혼돈이 나온 이유가 뭐라고? 초기 민감성과 나비 효과. 특히 나비 효과는 안 나오더라도 초기 민감성 나와요. 됐지? 이거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런 초기 민감성 나비 효과 때문에 큰 혼동이 나왔는데 그래도 뭐 한다? 가만 놔둬도 질서 찾아 들어가요. 그 방식이 바로 자기조직화와 공진화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 나왔고 그다음에 그 전에 나왔던 건 주로 이건 거다. 이 혼돈이 나쁜 게 아니라 뭐다? 초기 발전의 조건이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체제론과 달라요. 그래서 체제론이 부정 엔트로피, 부정 환류라면 얘는 긍정 엔트로피고 긍정 환류예요. 깨버리고 새로운 발전 가능성 만들자는 거 지금. 자, 갈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 어렸을 때 죽어도 있잖아. 죽으면 윤회 믿었을 때 나는 그 막걸리 안 먹을 거야. 이 기억을 그대로 갖고 태어날 거야. 이런 생각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어 한 번도? 너무
아니 그 죽었을 윤회했을 때 그 기억 그대로 갖고 태어나겠다. 자 어때? 다시 그 마인드 유지야 바뀌었어. 유지야? 넌 아직까지 삶이 아름다운가 보구나. 상처가 안 받은 거야 아직. 어때? 딴 분 나는 반대일세. 모든 기억 다 지운 다음에 다시 태어날 거야. 이런 분 없어? 갖고 태어날 거 없애버릴 거야. 여기 봐. 얘는 상처 많이 받았을 거야. 나도 살다 보니까 있잖아. 좋은 거보다 나쁜 기억이 많아요. 차라리 그냥 나는 가면 2개 먹을 거야. 한 대 더 줘 새끼야. 빨리 없애게 그냥. 뭐 이거 다시 갖고 태어나. 이미 다 갈기가 찢어 가슴 아픈데 이제. 그치? 좋아? 내 맨날 말하지만 그 아사코는 마지막에 안 만났어야 돼요. 그지? 안 봐? 그 아사코 다시 만나면 안 돼. 상처받아 그냥. 차라리 만나지 말았어야 돼 그냥. 그러면은 그 어렸을 때 그 기억 남았을 텐데 괜히 만나가지고 제기하면서 그냥 아직까지는 그 상처가 없나 보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나이 먹으니까 지금은 빨리 다 사라진 다음에 다시 한다. 깨끗하게 다시.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의 수명 100년밖에 안 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너무 길어도 힘들어요. 그렇지? 힘들고 몸도 아프고 차라리 그냥 다시 태어나서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떨까. 윤회가 있다면은. 나는 기독교에다 윤회 막 섞어버렸어 그냥. 내 맘이야. 자 갈게요. 공익입니다. 공익 중요합니다. 자 공익 문제는 크게 2개 나와요. 가치 개념이야 사실 개념이야. 가치 개념이잖아. 그럼 정책적 이론론이야 이원론이야? 이론론이에요. 언제 등장한다? 60년대 등장해요. 공익은 불특정 다수이익이야. 반대말은 특수이익 사익이에요. 자 공무원들이 민주성이 없어. 근데 여러분이 사익이 아니라 뭘 추구한다면 공익을 추구한다면 일명 윤리적이에요. 이렇다면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해도 괜찮아?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공익은 다른 말 윤리 개념이고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한 이론적 근거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공익 추구해 사익 추구해? 이게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이 깨졌기 때문에 얘가 문제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담론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 지금. 얘는 이걸 가지고 뭘 증명했다? 여러분이 민주성 있다는 걸 증명했던 겁니다. 자 물어볼까? 그럼 이 공익 개념이 논의되었다는 건 재량이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크다는 거야. 크니까 결정을 하고 결정하니까 여러분의 민주성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공익 개념이 논의됐다는 겁니다. 근데 공익이 보다시피 구체적이야 좀 추상적이야. 이러다 보니까 뭐가 공익인가 논의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바로 뭐다? 과정설과 실체설이에요. 자 질문. 과정설은 누가 주도한다? 사회와 국가야. 사회가 주도하고 이해 당사자가 주도하고 개인이나 이익단체가 주도해. 조그만 게 주도해요. 조그만 게 주도해. 서로 합의해서 뭐가 만들어져? 전체 공익이 만들어져. 얘 누가 주도한다? 사회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주도해요. 소수의 엘리트가 주도해요. 됐지? 그래서 얘가 외부 주도형 모형이라면 얘는 동원형 쪽이에요. 국가가 주도하고 소수 엘리트가 주도하고 이미 전체 이익이 있어 없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를 조그만 개인이나 이익단체가 주어가 되었을 때는 뭐가 된다? 과정설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미 선언적인 전체 이익이 존재한다? 실체설이에요. 됐지? 갈라보십시오. 이러니까 얘는 우리가 만들어가니까 뭐라고 그래? 경험적이라고 그래. 실증적이지만 얘는 이미 존재하네. 존재하니까 선험적이라고 그래요. 경험적이다, 선험적이다. 조그만 이익이 모여서 전체 이익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미 전체 이익이 존재한다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누가 더 민주적이야? 얘가 더 민주적이에요. 근데 왜 미국에 60년대가 들어왔을까? 더 이상 다수결로 안 되니까 얘가 들어왔던가. 흑인 이익이 들어가지 않았잖아 지금. 맨날 8만 이기니까 2가 안 들어가잖아 지금. 그렇지? 그 다음 누가 들어온다? 70년대 말에 담론이 들어와요. 이걸 통해서 단순한 다수결도 아니고 이미 존재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합의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이 담론 결과물이 우리가 봤던 신공공 서비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갑니다. 공익입니다. 실체설이야. 실체설은 자 틀렸죠? 이건 과정설이 누구 비판하는 거야? 실체설 비판하는 거야. 그렇지? 공익의 상징 수사에 불과하다. 실체설의 한계예요. 왜 그럴까? 공익이 뭐냐 물어보니까 이데아라고 그래요. 일반 의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어때?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너무 추상적이야. 오히려 이걸 가지고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데 침해됩니다. 그래서 공익은 상징 수사물에 불과하다. 이건 누구의 비판이다? 실체설에 대한 비판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얘는 내용이 없어요. 절차만 정당하면 공익이 만들어져. 일명 절차설이라고 그래요. 얘는 자기만의 뭐가 있다. 내용이 있어요. 내용설, 실체설이라고 그래. 그래서 적법 절차다. 과정설 맞습니다. 답은 옳지 않은 1번이야 그러면. 자, 기초주의가 실체설이에요. 영어가 자 근본주의잖아 지금. 저 기초주의로 표현했네요. 영어 진짜 못하는 것 같아 그냥. 근원이 있다는 거야 지금. 이건 실체설입니다. 기초주의다, 근원주의다 해가지고. 이건 맞았지. 세 번째. 자, 여러분 생각해봐. 자, 봐.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추구했을 때 공익이 만들어져. 그럼 누가 개입하지 않아도 돼? 국가 개입하지 않아도 돼. 근데 모든 사람이 사익 추구하니까 망해버렸어. 공유지 비극이야. 그럼 누가 실패한 거야? 과정설이 실패한 거예요. 누가 필요하다? 실체설이 필요한 거. 이거 좋은 문제 이거. 한마 시장 실패가 과정설의 한계예요. 됐지? 아니 과정설이 맞다면 시장이 성공해야 돼요. 전부 다 자기를 추구해서 공익돼야 되잖아. 안 됐잖아 지금. 시장 실패는 다른 말은 뭐다? 과정설의 한계입니다. 요거야. 그다음 맨 마지막에 다원주의 이익은 자 이게 과정설이네요. 다원주의에서는 누가 이런 사익들이 모여갖고 뭐가 공익이 만들어져요. 다시 할게. 자, 왜 실체설이라고? 자기만의 실험적인 이익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실체설이야. 과정설 그런 거 없어. 실험 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개별 이익만 있는 거야. 이 개별 이익이 모여가지고 합의되었을 때 뭐가 만들어져? 전체가 만들어진다는 게 과정설이에요. 됐지? 넘어갈게요. 행정가치네 또 있네요. 과정설이 뭐다? 현실적이고 개인주의야. 그러면 실체설은 뭐다? 이상적이고 전체주의야. 이상적이다 전체주의가 실체설. 현실적이다 과정적이다. 현실 개인주의가 과정설. 또 할게. 과정설은 되게 점증 모형. 실체설은 되게 합리 모형이에요. 됐지? 내려갑니다. 자, 실체설은요. 봐봐. 과정설은 요 사익이 다 합쳐지면 뭐가 돼? 모든 사람의 사익이 합쳐지면 뭐가 돼? 자동 공익이 돼요. 됐지? 이게 과정설이야. 이게 안 돼. 이게 실체설이에요. 그래서 맞죠? 2번. 모든 계획의 사익을 합한 것이 공익이 아닙니다. 공익은 사익과 구별되는 별도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형평성 신행정도 맞아요. 맨 마지막에 3번 롤스 얘기네요. 자, 이거 롤스 봐. 이 사람 일가치가 뭐다? 자유야. 모든 사람의 최대한 자유인데 조건이 있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돼요. 틀렸죠? 침해하는 아니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자유의 뭐라고 그래? 한계 또는 자유의 사회성이라고 그래요. 자유는 최대 가치가 맞아요. 근데 그 조건이 뭐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 최대한 보장돼야 돼. 이 자유는 그래 헌법 가치야. 됐지? 다시 이거 롤스 얘기니까 좀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답은 4번 틀렸습니다.